자, 다시 설명해요.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드신 로고들을 이제 책자에 넣을 거니까, 자, 책자에 들어갈 사이즈를 정리를 해줍니다. 형태는 당연히 인쇄물 프린트고요. 사이즈는 A4로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권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크기가 A3예요. 근데 A3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엄청 커요. 이게 A4란 말이죠. 이 A4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이게 A3라는 얘기인데, 이거 맨날 손으로 들고 다녀야 돼요. 가방에 안 들어가잖아요. 차가 있으면 차에 얹어놓고 다니면 되겠지만, 면접 보러 갈 때. 없으면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한여름이면 땀 나가서 더워 죽겠는데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되고,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손에 뭘 들고 다니는 건 되게 짜증나고 싫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방에 잘 넣고 다니는 크기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정이 되는 사이즈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B4, 정확하게는 B4 맞죠? B4는 A3보다 조금 작아요. 어느 정도 크기로 되는 거냐면, 그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약간 큰 사이즈의 그 에코백 있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가방에 들어가니까 괜찮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도 넘길 때 이제 좀 불편함이 있고 하니까 큰 가방이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책자처럼 해서 양쪽으로 펼쳐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A4 완전히 펼치면 A3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둔하게 커지니까, 사실은 A3가 맞으니까, 그래서 A4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 체크하실 건데, 자, 가로형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가로형으로 할 건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세로형보다는 가로형의 디자인이 내용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여백이 좀 더 많아야 되고, 그 다음 실제로 배치하는 레이아웃 자체가 공백이 좀 있어줘야 조금 더 느낌 있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양이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세로형 페이지를 10페이지 만들었다면 가로형 페이지 한 12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인쇄물이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여백, 인쇄 여백을 3mm 달아줘야겠죠. 블리드. 그리고 CMYK 300dpi 기본 배경의 컬러 모드는 그냥 디폴트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밑에 Align New Object 쓸 일 없습니다. 체크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OK 누르신다면 한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여러 장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위치 이동하시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둘 거고요. 책자로 따지자면 맨 첫 번째 페이지는 한 장씩 들어가겠죠. 하지만 여기를 맨 첫 번째 페이지로 쓸 건 아니고 그냥 지금 방금 한 프로젝트 기준으로 쓸 거기 때문에, 자, 얘를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일부러 선을 하나 긋고 하세요. 자, 나중엔 필요 없겠지만 일부러 개념 파악이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신 얘가 왼쪽 페이지예요. 왼쪽 페이지로 볼 거고, 이 자리에 오른쪽 페이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트보드 버튼 누르시고 카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자,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이를 좌우로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붙어야 돼요. 어떻게 붙이느냐? 왼쪽에는 얘가 딱 배치를 했다면 이 자리와 완전하게 일치하게끔, 자, 살짝 숨기고, 얘와 오른쪽 얘가 이렇게 붙게끔. 어떤 분들 붙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리드는 살짝 띄워놓고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아예 종이 자체가 딱 붙어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좌우 한 몇 장 더 넣어볼까요? 또 카피해서 카피하시고
또 Shift 누르고 오른쪽 붙여주시고, 당장은 완전하게 안 붙어도 되니까 한 6장 또는 8장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트보드끼리 해놓고선 위아래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못해요. CC 버전은 가능해요. 하지만 얘네끼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고 약간 삐딱하게 가더라도 아래쪽이라고 하고 이 두 개만 이렇게 배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진짜로 X, Y 좌표로 배치하시는 수밖에 없죠. 자, 해서 이렇게 아트보드. 자, 아트보드 꺼내는 법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왼쪽에 사람 손 모양 바로 위에 요게 아트보드입니다. 클릭하시는 순간 현재 기존에 있던 아트보드가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없거나 비활성화 되겠죠. 도형 새로 만들듯이 드래그 하면서 Alt 누르고 띄면 카피. 자, 그러면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자, 중간에 이 페이지가 필요 없어서 지우려고 지웠다가 새로 나중에 추가하려고 해서 가져와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지웠다가 추가하거나 중간에 뜬금없이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제대로 추가하게 한 게 아니시죠. 나중에 추가했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 자, 아트보드라고 하는 패널을 열어보시면 자, 오른쪽 패널에 있는 아트보드라고 하는 패널을 열어보시면 페이지 번호가 이 문서 이름이 아니고요. 맨 앞에 있는 1, 2, 3, 4, 5, 6 얘네가 페이지 번호예요. 1번 클릭하면 얘죠. 그럼 얘 2번이겠죠. 2로 써 있으니까 2번. 그럼 그 아래는 3번이어야 되죠. 3번. 얘는 4번이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지웠다 붙였다 했기 때문에 4번은 얘가 아니라 밑에 있는 아이로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쇄가 진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얘 왼쪽에 붙고 얘가 오른쪽으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보드에서 정확하게 보고 3번 옆에는 4번이 와야죠. 6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6번이 있는 얘를 끌어올려서 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왼쪽에는 얘 옆으로 가야 되니까 현재 6번이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 번, 그 옆에 4번 1, 2, 3, 4 아래쪽 5, 6 이렇게 아트보드가 정확하게 딱 맞게끔 순서를 배치를 해주셔야 한다. 안 그러면 정말로 인쇄가 3페이지 있어야 될 아이가 15페이지 있거나 60페이지 있거나 이렇게 인쇄가 될 겁니다. 자, 페이지 번호 먼저 맞춰 주시고요. 자, 그대로 두고 인디자인을 꺼내세요. 자, 인디자인은 뭐 상황에 따라서 영문판이나 한글판 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편집 용도라면 가급적 한글판 쓰시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학원에서는 한글판으로 깔아드렸죠. 일부러 일러포터는 영문판이고 인디자인만 한글판을 했어요. 자,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자,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셨다면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일러스트와 똑같이 세팅을 할 거예요.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할 겁니다. 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만들 건 책이 아닙니다. 책은 여러 개의 문서를 묶은 걸 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문서를 먼저 만들게 돼 있어요. 문서. 자, 사이즈 물어보겠죠. 당연히 우리는 A4 할 거니까. 아까 가로형 한다 그랬으니까 방향. 가로 방향. 확인하시고 사람 모양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인딩 방향. 일본 책이냐, 한국 책이냐,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는 왼쪽 기준이니까, 흔히 왼쪽에 붙이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 다음에 돌연, 이 돌연이 일러스트레이터의 블리드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돌연 또는 재단 여백이라고 하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영문판이니까 이름 그대로 블리드라고 이름을 가집니다. 슬러그는 안 써요. 슬러그랑 돌연이랑 같은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슬러그를 쓸 일이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이미지를 담는 여백이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격자 상자 누르는 게 아니고 여백 및 단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여백 및 단을 보시면 빨간색 여기까지가 돌연, 블리드예요. 일러스트랑 똑같죠? 일러스트도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백을 지금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아니라 위, 아래, 안쪽,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종이가 좌우로 펼쳐지니까 안쪽 여백과 바깥쪽 여백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자, 가로형의 경우는요, 여백을 조금 널널하게 주셔야 합니다. 물론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전 고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좀 분위기 있다, 여유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안쪽은 25mm에서 30mm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평균. 일단 전체를 제가 25mm로 가운데 체크해서 세팅해 놓고, 자, 바깥쪽은 이거보다 조금 작아도 돼요. 20mm 해도 돼요. 위쪽은 가급적 저는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25mm, 아래쪽은 20mm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백을 주고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약간 더 늘리기 위해서 좀 더 여백을 주었어요. 그래서 위 안쪽을 25mm, 아래 왼쪽을 20mm라고 설정을 하시면 바로 요 뒤에, 종이 뒤에 있는 요 아이가, 박스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기본은 왼쪽을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 검은색부터 여기까지를 안쪽이라고 해서 25mm가 되는 거고요. 여백. 위, 아트보드와 작업하는 공간 기준으로 25mm. 바깥쪽, 아래쪽을 20mm씩으로 설정합니다. 왜 왼쪽 기준으로 들으냐? 모든 종이는 오른쪽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나서 확인 누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사이즈를 줄여보면 하나밖에 없죠. 자,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똑같이 아트보드를 여러 개 만들 겁니다. 자, 인디자인에서는 아트보드라고 안 하고요. 그냥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페이지라고 하는 패널을 열어보시면 패널 열면 왼쪽에 긴 선이 하나 있죠. 이게 중심이라는 뜻이고 현재 페이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추가할게요. 여기 보시면 요 버튼, 요게 페이지 추가하는 버튼이에요. 휴지통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이런 식으로 총 12페이지로 할까요?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셨어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형태를 이 한 장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페이지, 종이를 말하는 거고요. 얘와 그 옆에 있는 얘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이 배경까지 포함시킨 얘를 스프레드 시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장할 때 페이지 기준으로 저장할 건가요? 스프레드 기준으로 저장할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장짜리를 어떻게 할 건지 겸사 파악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왼쪽이 없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제일 밑에는 왼쪽만 있고 오른쪽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오른쪽 종이 추가되던데요. 만들면 왼쪽 또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2페이지씩이니까. 세상에 종이가 앞면은 있는데 뒷면이 투명한 경우는 없잖아요. 앞면이 있으면 인쇄가 되든 말든 어쨌든 뒷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다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형태대로 배치를 해볼 건데, 자, 요거 임의로 저장 하나 해놓고요. 또 수정할 거기 때문에 저는 포트폴리오 버전 1이라고 써서 일단 임시 저장했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들을 일러스트보다는 인디자인을 불러와서 하시는 게 좀 더 효율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아쉽게도 인디자인을 뭐 디테일하게 배운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 만들고 이걸 불러오는 형식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열고 아까 안쪽에 여백을 주고 작업을 하게끔 해놨었잖아요. 그거 세팅 해놔야지 여기다 필요한 내용들을 배치할 거 아니에요. 자,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왼쪽 상단에 이쪽에 들어가는 박스는, 제가 지금 블랙으로 그린 박스는 위에서 아래까지 높이 값이 25였습니다. (25mm) 에요 위아래. 자, 그 다음에 좌우 바깥에서부터 안쪽까지는 저는 아까 20mm로 설정했었죠. 그때 사슬 풀어주시면 사이즈 설정 가능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해도 됐죠. 가로형으로 안쪽이 25mm, 그 다음에 아래쪽 높이가 20mm. 20에 25짜리와 25에 20짜리 박스를 각각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박스 하나 선택하고요. 얼라인 정렬해서 얼라인 투 아트보드를 체크하고 종이상의 왼쪽과 상단에 배치해라. 마찬가지 얘는 오른쪽 하단에 붙을 거니까 현재 선택된 아트보드 기준으로 오른쪽과 하단에 배치해라. 아트보드를 오른쪽과 하단에 배치해라. 제가 위치를 잘못 눌렀나 보네요. 자, 똑같이 이번에 오른쪽, 지금 양쪽이니까 오른쪽 페이지 쪽에다가도 지금 열심히 그리셨던 이 사각형을 오른쪽 페이지 기준으로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아트보드를 선택해서 진하게 한 다음에 한다 얘기 들었죠. 선택하고 왼쪽과 하단에 배치해라 라고 세팅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트보드 기준입니다. 자, 위에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이 박스도 오른쪽과 상단으로 배치를 하게끔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셨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공백, 여백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부분은 글씨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설정해 놓은 거니까 글씨를 작성하고 포트폴리오 내용을 작성하는 공간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안쪽에 박스가 있으니까 이 박스 모서리와 또 다른 모서리까지 하나, 이쪽도 박스 모서리에서 또 다른 박스의 모서리로 하나. 저렇게 각각에 담아주시고 처리하시면 작업하셔야 되는 박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복사해서 컨트롤 C에서 다른 박스에 컨트롤 F 하시면 들어가고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컨트롤 F는 단순하게 같은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아트보드 선택한 내용을 기준으로 같은 자리에 붙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인디자인의 틀하고 지금 똑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인디자인에 있는 틀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파일을 인디자인에 불러오려고 그래요. 텍스트 쓰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인디자인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또 이거를 하나하나 익혀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자인에서 할 거는 정말로 필요한 이미지만 소스만 불러와서 집어넣는 것만, 그리고 기껏하면 페이지 번호만 입력하는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낼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인디자인은 오히려 다가가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모든 것들을 인디자인에서 아니면 일러스트에서 안 하느냐? 일러스트에서 파일 작업하실 때 6페이지 많은 편이에요. 한 4페이지 정도 되면 컴퓨터가 슬슬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미지가 많고 무거워지니까. 아까 우리가 이 템플릿 짰을 때 이거 적은 양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양이에요. 근데 왜 큰 무리 없이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미지가 다 링크기 때문이에요. 저 X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일에 링크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가벼운 거고, 심지어 얘는 웹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고, 그리고 학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 사양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은 아니니까 무리 없이 돌아가는 거지. 꼭 그냥 전문 작업용이 아니라 가정용에 쓰시는 툴로 짜면 요만큼도 무겁다고 얘가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CMYK 모드에서 얘를 넣는다 그러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 한 6페이지, 뭐 4페이지 정도만 작업을 하고 인디자인에서는 걔네들을 죄다 불러오고 세팅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베이스는 똑같은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종이가 페이퍼가 왼쪽 페이퍼, 오른쪽 페이퍼 두 개가 어때요? 딱 붙었잖아요. 그럼 똑같이 같은 기반으로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둘은 딱 붙어야죠. 자, 이거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하시려면 제가 이 얘기를 어려우실까봐 안 드리긴 했는데, 자, 왼쪽 페이지 선택하고요. 왼쪽 페이지 선택하고 상단에 올라가서 이거 보이시죠? 기준 위치 오른쪽으로 딱 체크하시면 X좌표 나와요. 물론 소수점이 없는 게 좋긴 하겠지만 318.43이라고 전 써 있어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왼쪽 페이지에는 오른쪽 끝에가 X좌표 이렇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얘를 딱 잡고 오른쪽 페이지를 잡고 왼쪽 상단을 딱 찍으면 똑같은 수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사실은. 같은 좌표니까. 떨어뜨리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건. Y값도 마찬가지. 같은 Y값이어야 틀어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좌우 똑같이 맞춰주시고, 내용상으로는 아까 인디자인에서 제가 위와 안쪽을 똑같은 수치로 만들었고요. 일부러. 바깥과 아래쪽 수치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해놓은 거고, 사실은 조금 달라요. 더 다르지만 이렇게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고 나름 이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틀에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놓으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박스들은 이제는 필요가 없어.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왜 했어요? 영역을 만들려고 그냥 한 거니까 지우시거나 지우기 너무 아까운데 라고 하시다면 별도의 그냥 레이어에다가 드래그 옮겨가지고 그냥 잠깐 잠그시면 되죠. 눈 껐다 켰다 하시면서 확인하시던가, 아니면 이것도 성가시다 라고 하신다면 면의 색도 선의 색도 완전히 없앤 다음에 면, 선 색깔 다 없앤 다음에 뭘로 하면 돼요? 가이드라인. 메뉴 뷰에서 가이드에 보면 단축키 컨트롤 5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도형을 가이드라인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도형 자체를 가이드라인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컨트롤 숫자 5번인데 반드시 면과 선의 색깔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것 때문에 선택이 안 되거나 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은 가이드라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겠죠. 뭐 지울 필요도 없고 뭘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 작업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 드리고요. 가이드라인은 움직이지 않게 Alt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선택 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내가 만든 도형을 가이드라인화 시키는 건 make 가이드고요. 그 다음에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가이드라인 된 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 락. 필요하다면 숨길 때는 hide. 여기 써있는 이 단축키 다 기억을 해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가끔 이제 질문하시던데 단축키 이거 외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컨트롤 1번부터 9번까지 하나하나 더 적어가면서 한번 싹 외워버리고, 그 다음에 A부터 한 Z까지 컨트롤 누키 누르고 멀 때 외워버리시고, 이렇게 식으로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저는 그런 식으로 뭘 했냐면 모니터에 다 붙여버렸어요. 테두리에다가 회사 다닐 때 뭐 왼쪽은 포토샵, 오른쪽은 일러스트레이터, 위에는 뭐 아래는 뭐 이래가지고 쫙 붙인 다음에 쓸 때마다 다 하고 3번 이상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체크해가지고 아예 달달달 외우게끔 그렇게 썼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외우시는 게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요, 능률도 오르고, 회사에서는 손 빠르다고 당연히 칭찬하겠죠. 자, 여튼 그래서 틀 다 짜놨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드리려고 열심히 제가 떠든 거고요. 자, 이제 이곳에다가 내용을 담을 겁니다. 자, 담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글씨를 살짝 써서 점검을 좀 해보죠. 자, 페이지 1이라고 써서 하나, 이쪽엔 페이지 2라고 쓸 거고요. 자, 당연히 똑같이 카피해서 아래쪽엔 페이지 3, 여긴 페이지 4, 자, 또 밑에는 페이지 5, 페이지 6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1, 2, 3, 4, 5, 6이라고 쓰고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 저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본 형식인 일러스트레이터 자체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디자인 쪽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그대로 불러오시면 다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버그가 좀 있어요. 그래서 AI 파일로 불러오지 마시고 세이브 에즈를 다시 눌러서 이 페이지들을 전부 다 어떤 형식으로 PDF로 저장을 하십시오. 같은 파일로 일부러 2번 저장하는 거예요. 글자는 아웃라인으로 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체크할 건 딱히 없으니까 그냥 일단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AI로 저장하고 이걸 다시 PDF로 저장을 했어요. 자, 6페이지짜리를. 자, 그럼 얘는 잠깐 내려놓고, 자, 이제 인디자인을 켜겠습니다. 계속 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대로 쓰시면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 일단 딱 요만큼만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써있는 요 1페이지를 쓰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요거 뭐라고 하냐면 표제지라 그래요. 맨 책의 겉표지를 딱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그 책 표지에 간략하게 그냥 써있는 제목 같은 거예요. 똑같은 책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는 텍스트 툴 가지고 타입 툴 왼쪽에 툴 가지고 여기다 그냥 표제지 제목이라고 그냥 써주세요. 단 인디자인은 아시죠? 클릭하면 안 써진다는 거. 항상 박스로 드래그해서 쓴다는 거. 내부 표지라고 쓰겠습니다. 표제지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내부 표지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글자를 작성하는 텍스트 박스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무조건 얘는. 자, 순서상으로 따지면 여기 아래쪽 얘는 대부분 뭐가 들어가냐면 목차가 들어간 자리입니다. 어디도 오른쪽 페이지도 목차가 들어간 자리예요. 클릭해서 왼쪽 오른쪽 모두 목차. 자, 기본 쓰시는 방법은 일러스트레이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약간씩 다른 거예요. 자, 4번, 5번 페이지도 넘길 겁니다. 왜냐면 4번, 5번 페이지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야지만 가져올 수 있어요. 4번, 5번 페이지는 뭘 담을 거냐면 이력서 담을 거예요. 이력서. 차후의 순서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바꾸시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자, 그 다음에 표지, 목차, 이력서 좌우 일부러 계속 똑같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부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만 자, 띡띡 이 버튼 누르면 계속 페이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자, 6페이지, 7페이지부터 들어갈 건데요. 6페이지 먼저 하고 7페이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일부러. 육 페이지에다가 우리 여기다 이미지 담으려면 박스 그렸죠? 자, 박스 뭐였어요? 여기 X 표시가 되어져 있는 사각형이라고 얘기 드린 적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여기 빨간색 이 자리에서 드래그로 그려서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 박스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일러스트랑 똑같아요. 사각형 그리시면 돼요. 대신 사이즈가 검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4니까 297이고 요 빨간색 여기까지가 3mm고 3mm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303이라는 것 뿐이에요. 곱하기 높이는 216이라는 거. 자, 들어가시면 되는데 수치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살짝 대충 그리고요. 이렇게 자, 박스 하나 그렸어요. 선택 툴로 이 박스 선택하고 X가 그려져 있지 않은 도형으로 선택하시면 테두리 선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X가 그려진 거 이미지 담을 박스로 얘를
어떻게 하느냐? 기준은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잡을 거고요. 잘 보셔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잡을 거고, X의 좌표는 쭉 줄이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 종이 위치가 0에 0이에요. 0에 0. X좌표 0, Y좌표 0이 요 자리입니다. 일부러 색깔을 좀 채운 다음에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색깔 채운 여기가 0이 0입니다. 왼쪽 상단이. 3mm가 더 안쪽에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X는 마이너스 3, Y도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죠. 파악하셨을 거예요. 똑같이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A4 용지는 297인데 3mm 왼쪽 더하고 오른쪽 3mm 더하니까 실제로는 303mm가 되는 거고, 높이값도 210mm에서 위 3mm, 아래 3mm 더해서 216mm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됐죠? 개념만 잘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실제로 면 색깔은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자, 됐으면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박스 하나 선택하고 파일에서 이미지 불러옵니다. 가져오기 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가져오기 할 때 파일에서 가져오기로 이미지를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서 자, 바로 여기 버튼 누르지 마세요. 자, 설명 더 드리고 갈 거니까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PSD로 저장하신 PDF로 저장하신 데이터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여기 하시면 안 돼요. 옵션 표시를 체크하고 열어야 돼요. 다시 자, 지금 방금 만든 박스 안에다가 내가 만든 이미지를 불러와서 담을 거예요. 그러려면 박스 선택하고 파일에서 가져오기로 하는 겁니다. 이 가져오기는 쉽게 말하자면 미리 박스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지가 알아서 들어가게 해라,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DF를 열기가 아니라 가져오기 옵션을 체크한 다음에 열기.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페이지별로 불러올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열기 버튼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종이들 기준으로 뭐 해야 돼요? 이미지가 넘쳐나는 것들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트나 다른 걸로 하시면 딱 작업한 것만 보이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죠. 일부러 열심히 분리드까지 작업했으니까. 돌연이라고 하시고, 열고자 하는 페이지 번호는 요 왼쪽부터 사용할 거니까 1페이지 맞죠? 모두나 범위 안만 써보셔야 의미가 없습니다. 한 장씩 불러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1페이지만 쓰고 확인 누릅니다. 그럼 불러왔습니다. 자, 요대로 요 박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옆에다가 갖다 붙일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6페이지 오고 있죠? 얘를 드래그로 요 자리에 올려놓고 띕니다. 우리 포토샵 할 때 레이어 카피 하는 거랑 똑같죠? 드래그해서 띄면 왼쪽에 있는 문서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오른쪽에 가져오겠죠? 박스 통째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는 이렇게 살짝 겹친 게 맞습니다. 겹친 게 맞아요. 요 성가시면 직접적으로 3mm, 한쪽당 3mm씩 줄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선택하시고, 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박스를 선택 툴로 선택하고,
왼쪽엔 1페이지가 보일 거고 오른쪽엔 2페이지가 보이는 거니까 파일에서 다시 가져오기 눌러서 PDF 다시 선택하고 이번에도 옵션 표시 체크하고 열어줍니다. 이번에도 이때 돌연 똑같고요. 페이지는 2페이지 불러와라 라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 그대로 배치가 됩니다. 총 6페이지였으니까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2페이지 한꺼번에 카피 안 되나요? 됩니다. 2개 선택하고 선택, 쉬프트, 선택 페이지를 선택해서 아래쪽에 드래그를 하면 현재 박스 잡힌 거 그대로 카피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내용물은 바꿀 거지만 틀은 똑같은 거 쓸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거 컨트롤 D 파일에서 가져오기예요. 동일한 파일 그대로 옵션에서 가져온 다음에 3페이지 이번엔 얘를 4페이지로 또 가져오게 되겠죠. 대단히 번거롭지만 이게 가장 안정적일 겁니다. 매번 불러온 거를 다시 선택하고 다시 불러와서 담자 가져오기에서 선택하고 옵션 표시 체크한 다음에 5페이지 그 다음 여기도 가져오기 버튼 눌러서 옵션 체크하고 총 6페이지였으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불러오시면 된다는 거죠. 추가 페이지가 더 있다면 추가 페이지를 다시 카피해서 해당하는 문서 똑같은 문서가 사실은 아니겠죠. 이거는 일부러 똑같은 문서를 한 거니까 해놓은 거지만 다른 문서면 다른 문서 선택해서 그 페이지 번호 선택해서 바꿔치기 계속 하시면 되고 자, 모든 문서 페이지는 짝수로 끝나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4페이지 단위로 끝나줘야 됩니다. 현재 1페이지고요.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요게 1페이지처럼 보이는 거지 라고 쓴 거기 때문에 1페이지인 거지 실제로는 메뉴에 있는 얘가 1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1이라고 써있죠. 1페이지부터 현재 11페이지까지 작업하신 거예요. 짝수 단위고 4페이지 단위도 아니죠. 그러니 맨 마지막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추가로 수정하든 불러오든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 빈 거 하나 만들었어요. 필요하면 또 박스 만들어서 불러오게끔 하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대로 저장 누르시면 되는데 이때 저장하시는 위치는 아까 불러왔던 문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묶어진 곳으로 저장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같이 갖고 얘도 링크 개념이에요. 같이 갖고 다녀야 문제가 없어요. 차후에는 한 가지 달려드리겠지만 안 그러면 또 이미지 없어가지고 인쇄가 아예 안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세팅은 다 끝난 거죠. 일러 이미지랑 같은 곳에 저장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일러스트레이터가 프로젝트별로 저장을 하시겠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우리 어제 했던 홈체크라고 하는 로고잖아요. 이 프로젝트랑 또 다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이 안에 담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홈체크라는 프로젝트랑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워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워크 2020 얘를 2020년에 작업한 아이 중에서 홈체크라는 아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 라고만 일단 하겠습니다. 닫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고 포트폴리오 진짜 지금 요거는 인디자인 파일 저장한 곳이에요. 모든 파일 모아놓은 포트폴리오 전용인 거고. 이렇게 폴더별로 따로따로 관리가 되겠죠, 사실은. 왜냐면 다른 프로젝트, 예를 들어 뭐 패키지다, 또는 뭐 웹디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따로따로 있다면 거기 프로젝트에 맞춰서 기본 데이터는 저장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여기서 불러올 테니까 하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건 있어요. 여기에 불러올 데이터를 아까 이 많은 것들 중에 난 요것만 따로 관리할 거야, 얘네들과 관계없이 따로 완전히 관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별도로 이쪽에 인디자인 파일과 함께 묶어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요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이 안에든 이미지가 링크로 불러오면 안 되겠죠. 만약에 AI든 PDF든 링크로 만약에 불러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도 그 링크로 불러온 이미지도 또 같이 담아줘야 되겠죠. 결국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링크로 불러오는 거랑 그냥 불러오는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 뭐라고 설명드리면 좀 좋을까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현재 위치라고 그냥 가정해서 어떤 골목이 있는데, 자, 이렇게 골목이 있다 칠게요. 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이곳, 이 빨간 건물이라고 치겠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근데 길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어떤 A라는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빨간 건물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잘 몰라요 라고 하시나요?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곳이라면, 아니면 내가 정말 요즘에 뭐 언제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대답을 해준다면 어떻게 해요? 뭐 수원시 무슨 동 무슨 몇 번지로 가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다 어떻게 답하세요? 여기서 바로 좌회전 하신 다음에 뭐 첫 번째 블럭에서 우회전 하셔서 쭉 가시면 바로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좌회전 하신 다음에 바로 우회전 하시면 바로 건물이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상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뭘 했느냐? 이 집이 사실은 여기 있긴 있었는데 마침 이 사람한테 질문을 했던 그날 이사를 했어요. 이쪽으로.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내가 찾아갔는데 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링크예요. 무슨 말이냐? 자, 폴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칠게요. 자, A라는 폴더가 있고요. 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A라는 폴더에 원본 이미지, 뭐 c.jpg라는 파일이 있어요. B라는 폴더에는 자, d.indd라고 하는 인디자인 파일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얘네는 이미지를 내장을 시킬 수는 없어요. 항상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c.jpg라는 이미지를 얘는 A라는 폴더에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야 라고 각인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럼 이대로 그냥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링크 다 했으니까, 저장 다 했으니까 이제 얘는 필요 없겠지 하고 이 데이터를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쇄가 되느냐? 안 됩니다. 없는 아이니까 아예 인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즉슨 뭐냐? 없단 얘기니까 아예
못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걸 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경로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상대적인 이 경로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 아예 그 문서, 이 데이터를 이 인디자인이라는 문서 안에 아예 포함시켜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한 내용만 가지고 있고 투영만 시켜주는 거지 실제로는 따로 있는 것. 이걸 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링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를 가져온 거라는 뜻은 뭐예요? 얘가 지워지든 뭐 파일 내용이 변경되든 관계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 이 파일만 들고 다니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셨죠? 인디자인은 결국 뭐다? 100% 링크의 개념입니다. 이미지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좀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면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 데이터는 링크도 할 수 있고 아예 포함시킬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얘가 문제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용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링크라는 개념까지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표지는 그렇다 치고 여기 있는 요 페이지 불러온 데이터죠. 이 불러온 데이터는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 버튼 눌러서 편집에 사용할 응용 프로그램 안에 찾아가지고 없으면 기타라고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뭐 일러스트레이터든 뭐든 해가지고 연결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이 링크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얘가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위치 알려줘요. 보시면 C 드라이브 안에 어디 안에 뭐 있습니다. 요거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탑 안에 워크 안에 로고 가이드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요거 또는 해당하는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직접 수정하고 다시 재링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다시 얘기하자면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해볼게요. 이 파일 지금 아까 링크 건 애가 얘예요. 인디자인에서 열심히 링크를 다 걸어놨고 여기 보면 아무런 메시지 없죠.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파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름을 페이지 다시 1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 파일 연결했었잖아요. 이 파일 이름 자체를 제가 바꿨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모르는 거니까 그냥 날아간 거예요. 맞아요. 인디자인 보시면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에러라고 뜹니다. 지금 경로가 지금 제가 잘못 잡아놓은 것 같은데 애드미스트 데스크탑의 홈 체크 로고 가이드. 자, 데스크탑의 홈 체크 얘가 아니라 아예 바깥에 있는 아이였군요. 자, 바탕화면에 홈 체크 안에 워크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일이었네요. 잘못 수정했네요. 수정해 볼게요.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버리는 통에 인디자인 쪽에선 데이터가 짠 갑자기 물음표가 뜨죠. 이미지 없습니다. 유실됐습니다. 이거 인쇄 못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쇄 안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 지금 전부 다 같은 파일이잖아요. 현재는. 그럼 통칭되어 있는 얘를 여기 물음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 이미지
그럼 어디 갔나요?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갖고 있다면, 갖고 있는데 단순하게 못 찾은 거라면 찾아서 다시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누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다 해놨기 때문에. 파일 이름만 다 바뀐 것 뿐이잖아요. 여기만 딱 해주면 나머지 나서 쭈르르 잡아버려요. 간편하죠? 그런데 파일 자체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파일 이름 자체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소스만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페이지를 나는 밋밋하니까 심심하니까 색깔을 바꿔야지, 이 페이지 쪽에 있는 것도 밋밋하니까 색깔을 나는 다른 색깔로 바꿔야지 할 수도 있다 얘기죠. 그럼 뭐예요? 내용을 수정한 거잖아요. 파일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저장 누릅니다. 그럼 인디자인은 파일 데이터는 찾았는데 뭔가 이상해. 기존에 있던 아이랑 뭔가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 라고 얘는 파악을 해버립니다. 자, 해볼게요. 요거였죠. 일부러 아직 안 한 거였어요. 자, 요거는 다른 애였기 때문에. 자,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정을 합니다. 색깔 바꿨고요.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색깔을 바꿨습니다. 저장 눌렀고요. 이 데이터를 인디자인 쪽에서 열어봤더니, 자,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라고 떠요. 이거는 파일 자체는 그대로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뭔가 이상해. 내가 알고 있던 그 파일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뭐 하시면 되느냐? 그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지가. 핸드폰하고 똑같죠?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업데이트 데이터가 있으면 너 쓰고 있는 거 버전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깔아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만 선명하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이미지가 다 깨져요. 자, 이것 때문에 먼저 링크해서 틀을 다 잡아놓고 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디자인에서 죄다 작업해가지고 인디자인에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열심히 한 다음에 저장하고, 인디자인에서는 링크는 다 타고 있으니까 해당하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업데이트만 계속 해주시면 끝난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기껏해야 6페이지, 4페이지까지 밖에 작업을 못하지만 이 데이터를 인디자인은 뭐야? 100페이지든 200페이지든 한꺼번에 쭉 모으는 거잖아요. 쭉 총괄해서 쭉 보시면 되겠죠. 모아서.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들을. 자, 그럼 인디자인은 여기까지 설명을 일단 드리고, 나머지는 PDF로 저장하거나 조금 더 디테일한 관리를 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이곳 일러스트로 돌아와서 이곳에 실제로는 여기 뭐뭐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열심히 만들었던 이 아이들, 그리고 아까 열심히 합성하셨던 이거 아니네요. 자, 웹, 이 아이들을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배치하셔야겠죠. 이 아이들을 나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들었어요 라고 이곳에 배치하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